안녕하십니까. 오늘 6번째로 진행되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줄여서 웨스트 참가자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의 전종욱 부장입니다. 일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한다는 의미의 웨스트 프로그램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미국 인턴십 기회를 제공도 하였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의 프로그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웨스트 프로그램을 참여한 청년들이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 공고하게 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장해찬 청년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유해숙 국립국제교육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프로그램을 참가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양희승 동문회장님을 포함해서 7분의 참가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먼저 간담회에 앞서 김기현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의 건상 우리가 쭉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대표가 된 지 딱 80일째 된 날입니다. 80일 박수 한번 치죠. 치다가 마실 바에 80일째 된 날 여러분 찾아뵙게 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왔나? 저 사람 왜 왔나? 뭐라도 여러분 도와줄 일이 없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금년에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근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미동맹이 그동안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인권, 평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가치 동맹 혹은 또 군사 안보적으로도 이렇게 같이 서로를 지켜주는 상호 방위의 동맹 이런 형태로 그동안 우리 속에서 인식되어 왔는데 이제 다가오는 70년은 이게 가치 동맹 이런 형태를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전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웨스트 프레임과 같은 것들을 좀 더 키워나가고 그것이 좀 더 내실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미 동맹 70주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 이게 영맹 YOUNG 영맹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단순한 그런 동맹이 아니라 영맹 관계로 더 젊어지고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해결사 제 이름이 김기현인데 이름을 해결사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사 김기현이라고 치겠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할까 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 경우에 대학생 아침 1,000원만 내면 아침 조식을 제공하자. 이게 일부 학교 몇 군데 시행했는데 그동안 학교 자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지원됐는데 그게 좀 더 충분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었더니
안 그래도 그게 부족할 때 오픈런이라고 아예 그냥 막 뛰어서 줄 서서 밥을 먹는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내년 예산에서 매우 좀 많이 보편화되고 전국적으로 확장돼 나갈 거고요. 또 어학시험 토익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이게 2년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자.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5년으로 바로 될 겁니다. 그렇게 2년마다 시험 칠 거 없다. 5년만 안에 해결하면 한 번 시험을 끝난다. 이렇게 제도를 고쳐 나갈 거고요. 그또 거기 또 어저께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저기 예비군 대학생들 경우 예비군 훈련 가면 어디 결석 처리를 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도하고도 어긋나는데 그 교수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이 어떻게 이의가 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석 처리를 못하는 걸 제도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수업 빠지게 되면 당신이 알아서 보충하라. 이거는 곤란하다. 그게 학교가 제공해야 될 기본적 의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국가도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만은 학교도 같이 동참해서 이런 그 수업의 결석에 따른 손실이 안 생기도록 보충해서 이런 제도들을 지금 찾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도 듣고 여기 현장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다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화 속에 있는 돌멩이, 뭐 신발 속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 들어있어도 그럴 때마다 불편하죠.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발 속 돌멩이를 재관리를 하는 것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웨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그래서 지금 한 15년 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맞으면서 이게 한 300명 하다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줄었는데 다시 이거를 내년에 300명으로 늘리고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니까 이번에 그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그 조 바이든하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웨스트 참여그램을 2,500명까지 확장하자라는 합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액티브하게 좀 더 확장적으로 웨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찾아뵈었는데 우리 양희성 동문회장님께서 좋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데 앞장서시면 좋겠고 함께 하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그러나 참여하신 분들이니까 의견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국립국제교육원의 US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저분이 실세입니다. 신문규 기획실장이 저분이 가야 해결이 됩니다.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숙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온 우리 의원들 또 최고위원들 이렇게 사이에서 좋은 아주 건설적인 그런 대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웨스트 동문회장이신 양희승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웨스트 10기 동문회장 양희승입니다. 먼저 청년들의 해외 경험 지원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립국제교육원 US 원장님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회장으로서 저희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해 있는 약 4,000명의 동문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대사로 국제 감각을 키우고 있는 후배님들을 보면서 무척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회 다양한 계층의 해외 경험을 지원합니다. 국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의 토론과 아이디어로 저희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제교육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해찬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청년 친화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이 한미 간의 청년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웨스트 프로그램 참가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오늘 방송 일정 때문에 이따 이석해야 됨에도 오늘은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유럽의 학비가 1년에 한 그 당시 150만 원 정도라 없는 형편에도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이 해외 경험이라는 것 그리고 유학이라는 것이 비단 있는 집 자식들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관심을 가져서 평범한 서민 가정이나 또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다양한 해외 교류를 통해서 꿈과 기회의 지평을 넓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웨스트 프로그램 확대에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으로서 또 앞장서고 또 사전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웨스트 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으로 좀 인정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또 국내에서 다른 청년들과 경쟁하는데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여당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유해수 국립국제교육원 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또 희망의 계절 5월에 저희 원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분당 정자동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동이고요. 저희 기대도 큽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웨스트 프로그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아마 연가도 내고 또 수업도 빠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웨스트 동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또 성장해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청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지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쪼록 좋은 제언과 좋은 제안들 많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말씀들을 국민의힘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박택출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웨스트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박대출입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국립국제교육원의 유해숙 원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8년 첫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이곳을 거쳐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4,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만한 우리의 연륜을 벌써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문들 중에서는 벌써 이 글로벌 인재로 큰 국제 글로벌 기업들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동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웨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참가자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행운이고 또 기회일 것입니다. 또 그런 기회가 앞으로 또 더 큰 미래의 꿈을 펼쳐가는 더 큰 기회가 되는 첫 출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실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웨스트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개선하고 확충해가는 길을 좀 찾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4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국빈 방문하셨을 때 이 한미 대학생 교류 이 문제를 더욱더 확대해가기로 합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과 연결되도록 인턴십 기회를 더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의 꿈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말씀들을 잘 주시면 저희들이 경청해서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 중이신 김병욱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오늘 대표님 모시고 국제교육원을 찾았고요. 저는 지역구가 이 분당이 아니고 저는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이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이 사실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대표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웨스트 사업을 비롯한 이
국제교육원의 이 청년들의 교류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듣기로는 그 참가자들이 그 해외로 파견되기 전에 현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업을 좀 더 강화해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한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런 거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웨스트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이혜경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생 지원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대학생 연수 웨스트 사업을 담당하는 이혜경입니다. 소개에 앞서 요즘 MZ세대 신조어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대표님 아세요? 갓생. 네. 네, 역시 청년. 네. 갓생은 영어로 갓, 한문으로 생. 그래서 이 합성어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목표 지향적 루틴을 실천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청년들의 삶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살 때 MZ세대는 나 요즘 갓생 산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갓생과 또 MZ세대를 한번 혼합해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리 MZ세대들이 갓생을 위해서 어떤 목표로 살아가는가. 가만 보면은 그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도 모험을 꿈꾸고 또 진로 취업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청년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어학연수를 갈 수도 있고 또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글로벌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본격적인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웨스트는 현장에서 일하는 워크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English Study 그리고 여행도 할 수 있는 트래블 이렇게 합쳐서 웨스트입니다.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청년들에게 선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웨스트 프로그램 연역은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그 한미 조약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올해는 3차 연장 협약이 추진되었습니다. 웨스트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의 외교부, 교육부, 또 미국 국무부, 현지 중개기관, 그리고 재외공간 등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기간별로 단기는 6개월, 또 중기는 12개월, 가장 긴 장기는 18개월입니다. 근데 웨스트 프로그램에 한번 참가 그 기간 자격을 보시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딱 대학생 그리고 대학 졸업 후 1년을 넘으면 참 그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재유원 비자라는 그 비자의 그 속성에 따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내역입니다. 재정 지원 내역은 왕복 항공료 200만 원은 정액으로 지원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비와 또 현지 생활비는 그 소득 분위에 따라 좀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분위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1년 단위로 생각하면 참가비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지원되지만 가장 소득이 높다고 저희가 이제 추산하고 있는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그 23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지원될 때가 1,100불 월, 그리고 적게 지원될 때는 550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십니다. 웨스트는 선발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선발하고 나서 현지 한국에서 사전 연수 그리고 현지 적응 멘토링,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시면 어학연수가 바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공에 맞는 인턴십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인턴십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모든 학생들은 수료회에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웨스트 동문회도 가입되고 또 미 국무부가 주관하는 그 풀브라이트 웨스트를 포함한 그 동문들의 연합체인 쿠바에도 자동 가입됩니다. 그 웨스트 후기 혹시 보이시나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웨스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에 나를 찾았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목소리입니다. 주요 성과, 자
15년부터 다 이렇게 다 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200여 명이 동문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들대로 꿈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끝으로 한번 이제 제가 사업 제언을 드린다. 물가 한번 봐주세요. 그 미국 주요 도시 1인 월 평균 생활비 네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3,800불, 그리고 뉴욕은 4,900불, 로스앤젤레스는 4,000불입니다. 저희 분들이 대부분 이쪽 지역에서 많이 이제 인턴십 생활을 하시는데요. 이런 평균 생활비인데 저희는 최고 1,100불에서 550불 정도밖에는 지원을 하지 못해서 제가 요즘에 그 MZ 세대들 어떻게 사나 봤더니 뭐 무지출 챌린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얼마나 그 짠테크를 잘하고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근데 아마 이따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그걸 잘 견뎌왔던 우리 동문들이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재원들은 이미 잘 이제 현장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갓생과 짠테크를 실천하신 웨스트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가자분들께서는 웨스트 프로그램 참여 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느끼셨던 부분들을 그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뭐 시작에 앞서 제가 그 간담회 시작 전에 김수루 지금 구글 코리아에 재직하고 계신 분의 웨스트 프로그램 관련된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김수루 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런 자리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 웨스트 참가 그리고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자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아까 정책위 의장님이신 박대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의 결과 그러니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결국에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의 제1번의 관심은 결국엔 취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 아웃풋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들을 웨스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발견했던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연계성 부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 사업에 왜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그 연계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뭐 연례 행사처럼 이제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대부분 이제 웨스트 졸업생들이거든요.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뭐 1시간에 예를 들면 3명의 연사들을 초청해서 뭐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실 1시간에 3명의 멘토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걸 들으러 온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깊은 레벨로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금 더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연 단위에서의 계획을 짜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자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 역량 강화의 필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해내고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아웃풋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과 그리고 실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 수업의 현실화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프로그램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을 통해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강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강사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낮 시간대에 시간을 내서 그리고 강사비가 사실은 굉장히 현실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9년차, 10년차 그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강사를 하게 되면은 뭐 시간당 최소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수백만 원 이상을
받고 강사 활동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들에서 저연차 위주의 강사가 섭외가 되고 저연차 연사의 강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내공 있는 답변들을 주거나 도움을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취직하시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대학생 참가자분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 경희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세담 참가자분께서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웨스트 프로그램을 다녀오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떠올려 보면 출발하기도 전에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미국에서 집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위험한 방법은 아닌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집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옆에 계시는 동무님께서 어떻게 집을 구하는 건지 잘 알려주시고 그런 멘토링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한 카톡방에 동무님이 한 분 계시고 10명이 동시에 막 질문을 하고 현직자분이시다 보니까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동문회 같은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국 생활을 하는데 얻을 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이제 남녀 한 분씩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 주실 분 계시면은 앞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문 부회장 홍동규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울산 남구에 30년 동안 살아서 이렇게 직접 위원님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무한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웨스트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 사실 사전 연수 부분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사실 웨스트 프로그램 현재 1박 2일 동안 그냥 국립국제교원에서 하룻밤 자고 뭐 간단한 미국 에티켓이나 이런 걸 배우고 바로 출국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현재 지금 저희가 미국에 가면 알겠지만 뭐 스폰서 면접이나 이런 거 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영어권의 나라에서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게 저희가 뭐 사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랑 면접 시스템도 다르고 해서 굉장히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제로 면접에 떨어진 경험도 있고 현지에서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또 이제 현지인 미국인이랑 면접을 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제 국립국제교련에서 웨스트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사전 기간 동안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문화나 에티켓 그리고 미국 생활에 대한 팁 그리고 영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교육이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동규 부회장님이셨군요. 예, 홍동규 부회장님께서는 그 사전에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실 분들도 마이크를 이용하셔서 예, 이현조 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갓 귀국한 지금 현재 대학생 재학 중인 이현조라고 하고요. 저 역시도 웨스트 프로그램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자 소위 리즈 시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풍성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이런 기회를 주심에 있어서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를 비롯해서 함께 파견되었던 당시 웨스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인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파견되었던 2022년 7월부터 23년 2월까지는 최근 들어 미국 물가와 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심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기도 하였으나 그 당시 저희가 받는 지원금의 환율 책정 기준선은 1,130원 남짓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편도 감소를 하고 유류세도 증가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에서 인턴십을 수행을 했는데 인천과 워싱턴 DC 직항 기준 편도 항공편이 2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지원받는 항공료는 왕복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사비로 충당을 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 집값이 좀 천정부지로 오르던 때라 집을 구하고 월세를 내는 것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기들은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면서 매달 작성하는 이제 월간 보고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편하다는 호소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파견 기수부터 지원금 기준 환율이 인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파견될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준 환율 인상과 더불어 정부 지원금 규모 자체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물가를 고려했을 때 아까 보신 슬라이드처럼 7분위 이상은 지원금으로 사실상 식비도 충당하기 힘든 실정이고요. 지원금 규모 확대가 참가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더욱 양질의 경험을 위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로 저는 파견이 되었었는데 단기 참가자들의 90% 이상은 미국에서 무급으로 인턴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원금이 조금 현재 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와 같이 같은 기수로 파견이 되었던 이세담 참가자님께서도 하우징에 관련된 문제를 집 구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거비라는 항목이 실비로 지급이 된다면 조금 더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양질의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학점 인정, 대학교 학점 인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학별로 현재는 어떤 대학 재량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학점이 인정이 되고 어떤 대학은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연세대의 경우에는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경우였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교육부나 국가 차원에서 통일을 하여서 웨스트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2원 비자로 다녀오다 보니까 제2원 비자는 전공 관련된 인턴십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것이 보장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학점 인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조 참가자님의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웨스트 참가하신 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까지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이외에도 또 그 제안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워싱턴 DC에서 1년 반 동안 인턴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로스쿨을 진학해서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진로 탐색에 있어서 고민이 됐던 시기에 미국에서의 청춘을 보냈던 시간이 진로 탐색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초청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애정하는 웨스트 프로그램에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사후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동문들을 만나기까지 제가 이런 분이 이런 곳에서 계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을 정도로 저희 동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사회에 진출해서 커리어 디벨롭을 계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지금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떤 분께 도움을 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런 청사진이 굉장히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실한 실정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사 김기현 강 대표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동문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끝에 계신 남자 참가분께서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인이 세운 실리콘밸리 IT 기업 중에 첫 이제 기업 가치 1조가 된 유니콘 기업에서 한국 오피스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사실은 웨스트 프로그램 덕분에 제 인생의 어떤 커리어나 그런 전환점이 돼서 덕분에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현실적인 미국 현지에서의 어떤 지원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했던 곳은 시카고라는 이제 북쪽에 있는 중부지방에 있는 추운 도시인데, 제가 이제 하루에 왕복 $6 정도 하는 그 지하철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루에 $1를 내면 되는 이제 한국의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근 1년 반 동안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복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였고, 제가 이제 18개월쯤 지났을 때 몇 킬로를 했나 이제 앱을 켜가지고 적상 거리를 보니까 860km 정도를 탔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청춘이고 하니까 물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비용을 좀 아껴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런 지원금들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웨스트 프로그램이 끝나고 벌써 현업에 있는 지 한 9년 정도가 됐는데, 앞선 동문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여러 현업에 있는 동문들을 만나고 네트워킹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좀 있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최근에 동문연합이라고 하는 쿠바 같은 한미 비전협회 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개인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기존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얻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왔을 때 이런 것들을 후배님들, 그다음에 같은 현업에 계신 분들끼리 좀 학연 지연을 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7분의 웨스트 동문분들 다 목소리 한번 다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이외에 꼭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이용해서 말씀 지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문 회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네, 그 동문분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그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래도 모든 거를 다 이 모든 거를 그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방법은 좀 지원금 문제라는 생각이 저도 가장 크게 들어가지고,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생활비가 부족하다 해서 그럼 거기서 또 아르바이트를 또 따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국가 지원금에 좀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또 사람들 만나는 데도 꺼리게 되고, 또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되고, 그럼 집에 가만히 있는 경우도 또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 취지상 다양한 경험, 도전을 해야 하는 그 프로그램 목적상 지원금이 조금 더 확충되면 좋겠고, 또 저희가 동문회가 운영이 되는 게 사실 자원봉사로 거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 프로그램이 조금 운영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충을 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또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시 동문 회장님이시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대표님. 조금 말씀하실 분 혹시 더 계세요? 아니시면 제가 조금 중간 정리를 하고 다시 이어갈까 싶은데요. 좀 이따가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 신문기 실장님께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중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말씀 다 드린 돈 더 달라 이 말씀이신데 돈이 많으면 팍팍 다 드리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인 거고, 많이
적은 분에게 많이 들 것이냐, 많은 분에게 좀 적게 들 것이냐, 이것도 정책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이제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가본 분들은 나라도 끼워달라 이런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항공료 같은 경우는 거의 배로 올라 버렸어요. 원래 예전에 다녀오면 한 200만 원 했던 게 이제는 한 400만 원 되어버렸으니까 원래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좀 생기니까 그런 점들도 아마 사전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전체로 하여간 우리 좀 전에 실장님 좀 후에 말씀 주실 거라고 봅니다만 숫자가 좀 더 저희들은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지원금도 실제로 하우징에 들어가는 비용 포함해 가지고 생활비 한 달에 최소한 아까 DC 여기 제일 비싸더만 DC가 좀 싸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에 최소한 300~4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풀리 다 스포트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또 못 받는 분들 생각해보면 조금 적게 받고 힘들더라도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여 조금씩 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낸 예산도 조금 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문회 운영 비용은 동문회 회원이 내야 돼요. 어느 대학도 동문회 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잖아요. 활동하는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씩 이제 도네이션도 하고 그리고 신입생들은 좀 무료로 좀 이렇게 회비 안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양 회장님 아마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동문회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 웨스트 프로그램을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 주관하는 데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 사전 교육만 시키는 것일 뿐인 것인데 이 동문회를 어디 이렇게 저기 실장이 지목이 실장이 이 동문회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구 같은 것이 운영이라보다 뭔가 스포트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이 있나요? 하고 계신가요? 동문회는 자율적으로 합니다만 아마 네. 적당한 행사나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네. 연계시키면 아마 적절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원을 되지 제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한다는 것은 뭐 돈을 지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프로그램을 만들고 초청해서 같이 그렇습니다. 자리도 만들어야지 예. 누군가 그 모티베이션을 줘야 시작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이 허지부지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후배들이 선배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집을 구하려고 해도 거기 지금 누가 있는지 지금 시카고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시카고에 연락을 해보지. 그죠? 그래서 그럼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이러면 메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략 어디 이런 정보가 제공되는데 그게 그 브로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하는 사람이 그 있잖아요. 중개하시는 분들 돈 비싸게 받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시키면 좋겠다. 필요하고 하고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죠, 원장님 그죠? 예, 저희는 예.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예. 이렇게 이제 새로 가시는 분들, 또 오시는 분들 취업 멘토링도 하고 또 현재 갈 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게 조금 아직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이거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수 있겠다. 4,000명 되는 네트워크가 큰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실장님 말씀 듣고 나서 의장께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 워싱턴에 있으면서 우리 그 웨스트 프로그램으로 오신 분들 점심 여러 번 사줬고 의견 수렴 많이 했다는 거 제가 대표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그리고 2018년에 제가 미 국무부 가서 그때 직접 MOU 문구를 국무부랑 수정해서 MOU 그때 직접 맺었다는 것도 또 보고를 드리고요. 저한테는 특별한 인연이 있고요. 실제 오늘 주신 말씀들 이 그때에도 실제 집이 외곽에서 공동 생활을 하고 그 어려움들을 제가 직접 봐왔고요.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그 1인당 단가가 1,700만 원 정도 되어 있던 것을 100만 원 정도 올려서 1,800만 원 이상으로 단가 편성을 했고요. 예산도 150명에서 300명으로 해서 예산도 배로 72억 원으로 오늘까지 대표님 마감입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최대한 제가 이 행사 마치고도 담당에 얘기해서 잔액 남으면 웨스트로 노트로 이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00명이고 2027년에 그 2,000명까지 가는 플랜으로
지금 반영돼서 있고 아마 연체 플랜에 따라 이행될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학점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현장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하되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사에 관한 결정권은 대학이 갖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 근거가 되는 논리들을 제공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도 저희가 다 메모해서 전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네. 조금 전에 우리 교육부 실장이 답변 주신 그 학점 인정 문제, 그거 빼고는 전부 돈입니다 보니까. 네, 그거는 저 조금 추가로 드리자면 고등교육법이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을 고치는 외에는 또 학교는 학교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학칙을 바꾸는 문제는 아마 교육부에서 충분히 학교 측과 협의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결국은 우리 정부와 돈도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런 주문들을 듣다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함께 우리 정부와 당이 짠테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짠테크의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라 믿고요.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지금 충실하게 지금 요거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루 구글 코리아 이제 프로그램 내시라고 사전 연수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사전 교육을 좀 더 내시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파견 전에 사전 연수 기간을 좀 더 늘리고 연수 과정을 조금 더 내시라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세담 우리 참가자분 동문은 동문 멘토링이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동문 네트워크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어요. 보니까 동문 네트워크에 대해서 김지양 변호사도 그 말씀 주셨고요. 권준영 모로코 동문도 말씀을 주셨고 이런 동문 네트워크들이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도 드렸다시피 그 글로벌 기업들에도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동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그렇고 결국 사후 지원에도 이게 활약이 됩니다. 그래서 동문에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런 길을 통해서 아마 교육원에서도 그런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미 양국의 어떤 정부 기관들에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찾고 제공해 드리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홍동규 참가자는 사전 연수가 좀 더 많았었던 결국은 이 교육 문제인데 이런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또 현장에서 인턴십을 면접할 때 준비를 한다든지 또 그래 국제 매너 교육이라든지 또 미국 기업 문화를 사전에 좀 숙지하도록 한 기회라든지 현재 안전 문제의 교육 같은 것도 이런 연수 프로그램에 잘 넣어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예산이고 다 그런 부분이고요. 학점 인정만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 대부분 그렇게 다 공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인원을 늘리는 문제, 학점 인정, 사전교육, 사후 지원 등도 저희들이 잘 오늘 주신 말씀들 잘 수렴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네. 이렇게 먼저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웨스트 프로그램은 제 울산 남구 30년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거의 촌놈이 미국에서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이런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지원금도 이렇게 받으면서
공짜로 공부도 하고 이런 경험도 쌓을 수 있었던 정말 제 인생에 둘도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갈 일이 없고 각자 현업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지금 300명으로 더 충원도 될 것이고 웨스트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커지기 위해서는 아까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좀 지원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한 제가 말씀드린 사전 교육 부분도 사실 지원금이 없다면 좀 양질의 교육이나 이런 받는데도 분명히 제한이 있을 것이고 약간 원론적인 그런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보다 당연히 돈을 투자한 어떤 미국의 현실적인 그런 교육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뭐 동문이나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모든 지금까지 저희가 좀 제언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로만 아닌 정말 우리 해결사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 청년들이 웨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도 훨씬 더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 국립국정교육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기 실장님 들으셨죠? 웨스트 관련된 예산 내년에 어떻게 편성할지 사전에 저한테 미리 와서 보고하시고 결제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환율 변화라든지 현지에서 500에서 1000달러 갖고는 사실은 최저 생활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예산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동문들 중에서 성공하신 이제 비즈니스맨이 나오면 이제 좀 별도의 이제 민간 차원에서 기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매칭으로 한다든지 그리 하면 훨씬 좋을 중장기로 것 같아요. 가면 예. 훨씬 더 전체적으로 전망이 밝지 그 않을까라는 프로그램을 생각. 조금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에 김병우 의원님이 오셨는데요. 교육위원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올해 정말 뜻깊게도 이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대통령님께서 방미하셔서 또 이 웨스트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 현장을 찾았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님의 약속이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단계 연도별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문규 기조실장님하고 확실하게 챙겨서 여기 계신 분들이 후배들한테 면이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아주 훈훈한 얘기들 잘 오가서 너무나 좋았고요. 또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 이렇게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실은 저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원으로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표님 오셨으니까 우리 아까 발표하신 우리 이혜경 팀장하고 우리 웨스트 전체 사업을 서포트하는 우리 8명 우리 직원들 지금 다 뒤에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그래서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아마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원래 교육원이라는 데가 예산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 부서 쪽에 우선 배정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뭐나 말해 돈이 없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뭐 이 혈맹이 영맹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한미 동맹 관계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뭐 늘리겠다고 했고 우리가 2,000명에서 이제 2,500명까지 늘릴 계획을 앞으로 곧 세워나가고 계속 증원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꿈도 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교육원 쪽 얘기를 우리 김혁 의원님께서 한번 만나서 들어보시죠. 뭐 교육이 소하니까 교육원에서 우리 김병우 의원님께 지명해놨습니다. 가서 충분한 말씀 좀 나눠주시고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정책 의장님하고 좀 의논하셔서 그래가지고 신문기 실장님 이렇게 예산 내년 어떻게 잘 지원할지 보고 말씀을 이쪽으로 좀 아무리 여기서 하셔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웨스트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번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웨스트 참가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